MR 소개 및 시연을 진행을 할 거고요. K8980MR은 K 시리즈의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K8980MR은 그 4K까지 지원하는 쿼드 디스플레이, 4K까지 지원하는 모니터 4대를 한 번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멀티뷰 리시버입니다. 이제 2개의 HDMI 출력이랑 2개의 DP 출력 해서 총 4개의 4K 모니터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최대 16개의 소스를 그 단일 화면에 PIP, PVP 또는 POP 모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멀티뷰 모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모드를.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KVM을 제어하면서 나머지 3개의 디스플레이에서 패널 어레이를 출력하는, 네, 이것을 작업 모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E6900AIT 송신기랑 이제 연동을 했을 때는 CCVSR로 작업 내용을 또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2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이제 멀티뷰 모드랑 작업 모드입니다. 멀티뷰 모드는 이제 각 모니터에 이제 소스 화면을, 이제 분할 화면을 띄워놓고 모니터링하면서 바운드리스 스위칭으로 그 바로 제어까지 가능한 모드고요. 작업 모드는 실제 그 KVM 작업은 모니터 한 대에서 그 서버나 PC 한 대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거고, 나머지 3대의 모니터에는 패널 어레이 화면을 띄워놓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작업을 할 PC나 서버가 이제 밖에 변경됐을 때 이제 어레이 화면에서 뭐 화면을 끌고 온다 와서 다시 그 메인 화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모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K8980MR 같은 경우에는 그 송신기를 K6900 혹은 6940 AIT 제품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AIT가 아닌 다른 K2 송신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연결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우선 K6940 AIT를 쓸 때에는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K8980MR이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지금 스위치가 구성도상으로는 스위치가 2개로 나눠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하나를 쓰셔도 무방하긴 한데, 결국 핵심은 그 K28980MR의 랜 포트 2개를 전부 다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2개를 다 연결해줘야 모든 기능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K6900이나 6940 AIT가 아닌 일반 K2 송신기를 사용을 할 경우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네, K2 송신기가 바로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은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CN 장비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K2950T, 8950T 이 두 제품군에는 그 T 송신기 장비에 그 HDMI나 DP 출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콘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로컬 콘솔 포트를 CN9950이나 9850, 9600 그 입력에다가 비디오랑 USB 입력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K2 로컬 콘솔을 CN 장비로 이제 뭔가 연장하듯이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제 K2 송신기랑 CN 장비를 모두 네트워크 스위치에 다 연결을 해줍니다. 구성도 보시면은 아마 조금 이해되시겠지만, 좀 말로 설명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K2랑 CN 장비가 둘 다 K28980MR과 같은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근데 또 K2 송신기의 로컬 콘솔 비디오랑 USB는 CN 장비의 비디오 입력이랑 USB 입력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다소 복잡하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실제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조작하는 방법을 조금 시연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그 우측 하단에 적혀 있는 것처럼 K8980MR은 연장기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CKM에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CCKM과 이제 K8980MR을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먼저 CCKM에서 장치를 추가하는 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CKM에 로그인을 하면은 우측 상단에 요 인스톨 위자드 요 버튼이 있죠. 얘를 클릭하고 송신기 혹은 수신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송신기랑 수신기가 뜰 거예요. 이제 송신기에는 제가 K8952T 두 대를 연결해 놨고 수신기에는 K8980MR 한 대를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버튼을 눌러서 장치가 뜨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면 되고, 그 CN 장비도 제가 CN9850으로 두 대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CN 시리즈를 체크해 주고 다음 버튼 눌러서 이제 장치 이름 이거는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IP 이거는 CN 장비 IP, 포트 이거는 이제 9000번이죠. HTTPS 포트 이거는 443, 그리고 CN9850 CN 장비 그 로그인 할 때 쓰는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면 추가가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는 미리 일단 장비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이제 장치를 추가하고 나면 이렇게 송신기, 수신기, CN 이렇게 탭에 장비 그 연동된 숫자만큼 뜨죠. 그래서 먼저 CN 장비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 CN 장비 두 개 뜨잖아요. 이제 장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송신기로 연결 이렇게 표시된 곳에 그 K2 송신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K2를 각각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끝납니다. 장치 추가하고 요 CN 탭에서 각 CN에 매칭할 송신기까지 선택을 해줘야 다 끝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네, 그렇게 세팅을 장치 추가를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K8980MR 이제 로그인 화면이 이제 표시가 돼요. 이제 밑에 CCKM 서버랑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뜨죠. 이제 CCKM 접속할 때 썼던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멀티뷰 모드의 화면이고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이해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K8980에 연결된 1번 모니터 메인 화면이고,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어레이 화면들은 K8980MR의 두 번째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 두 개의 화면을 각각 보고 계신 건데요. 이렇게 멀티뷰 모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모든 화면에서 다 이제 화면 분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분할 화면의 숫자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분할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뭐 PVP나 PIP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화면을 구성하시려면 이 툴바에서 세 번째 거 좌측 세 번째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 또 화면 탭이 생기죠. 얘를 이렇게 화면을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PIP로 이런 식으로 PIP 혹은 뭐 PVP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장비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여분 장비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연결은 잘 안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각 창에 있는 떠 있는 그 송신기 서버끼리 이렇게 바운드리스 스위칭도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또 뭐 다른 기능 중에 또 하나는 여기 그 탭에 워크 스페이스 리스트라는 게 있죠. 여기에는 그 내가 자주 쓰는 요 화면 레이아웃 상태를 즐겨찾기처럼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이름하고 그 요 화면 레이아웃을 어떤 단축키로 불러올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현재 지금 출력 중인 이 레이아웃이 그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 단축키를 눌렀을 때 그 레이아웃이 바로 이제 불러오기가 돼요. 그래서 장비 이런 그 화면들을 모니터링 할 때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워크스테이션 모드로 이제 그 작업 모드로 전환하는 거는 요 툴바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 모드로 전환하면 메인 화면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화면을 어떤 모니터로 몇 번 모니터를 선택해 줄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 권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접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메인 모니터에는 이제 내가 KVM 작업을 할 요 화면이 뜨고, 오른쪽에는 이제 어레이 화면이 뜨죠. 그래서 어레이 화면을 이제 보면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이제 메인 화면에서 KVM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어레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x4인데 최대 6x6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 36개의 그 서버 화면들을 한 모니터에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를 4대까지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레이를 작업 모드에서 이렇게 어레이를 띄울 수 있는 모니터가 최대 3대죠. 그리고 각 모니터에서 36개씩 출력을 하면 총 108개의 소스 화면을 패널 어레이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모니터 지금 이렇게 송출되는 화면 이 하나로 조금 전부 다 보여드리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연은 이제 정말 이렇게 설치, 연동, 그리고 그냥 2가지 모드를 전환하는 이런 부분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좀 시연이 필요하시면 에이텐 코리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뭐 K8980MR을 데모 받아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PPT로 돌아와서 기술 이슈, 한 달간 있었던 기술 이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그 비디오 분배기를 통해서 넷플릭스 HDCP, 넷플릭스 화면을 이제 보려고 하셨는데 이제 HDCP 호환 유무가 좀 걱정돼서 문의를 하신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C에서 넷플릭스를 이제 켜고요. 넷플릭스 앱을 실행을 해서 이거를 분배기를 통해 모니터와 빔 프로젝터로 다 송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HDCP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1080p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4K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80p 버전을 사용할 때는 HDCP가 1.4가 되고요. 4K 버전으로 쓸 때는 2.2가 됩니다. 만약에 1080p 버전을 쓰신다고 하면 이제 그 HDCP 2.1을 지원하는 VS82H를 연결할 경우 이제 화면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1080p 버전의 넷플릭스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HDCP 1.4를 지원하는 VS182A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저희 그 신제품 지난번 유튜브 교육 때 소개해드린 V866의 신제품이 그 소스 화면을 프리뷰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근데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것만 안 되나요? 고장인가요? 뭐 이렇게 문의가 올 수 있는데 이제 보통 표준 IP 카메라 자체가 그 스냅샷이라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 스냅샷 기능으로 이제 프리뷰를 불러오는 V8662 웹GUI에서는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일반 뭐 PC나 그런 서버 화면은 프리뷰가 되는데 IP 카메라만 저렇게 그냥 카메라 모양만 딱 덩그러니 놓여 있고 까맣게 출력이 되죠. 이게 이제 IP 카메라에서 그 스냅샷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저희 제품이나 뭐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V8662 그 쿼드뷰 출력이 가능하죠. 근데 쿼드뷰에서도 미디어 소스를 출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쿼드뷰에서 미디어 소스가 그러니까 미디어 소스 뭐 이미지 그러니까 미디어 소스가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미디어 소스의 해상도가 1920에 1080p를 초과할 때는 쿼드뷰에서 미디어 소스를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쿼드뷰를 했을 때 이제 4분할된 화면이잖아요. 각 분할된 화면의 해상도가 1920에 1080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하는 해상도는 이제 출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술 용어. 오늘 알아볼 기술 용어 첫 번째는 랜 이중화입니다. 랜 이중화는 저희 그 KVM 오버 IP 스위치랑 시리얼 콘솔 서버에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 뭐 GUI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리던던시 NRC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체크하면 이제 랜 1, 2가 같은 IP를 사용하고 랜 2가 비활성화됐다가 랜 2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랜 2로 전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랜 이중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랜 1, 2에 다른 IP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망에서 뭐 장비에 접속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GMP. IGMP는 여러 장치가 하나의 IP 주소를 공유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에요. 저희 K2랑 V289 시리즈를 사용할 때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스펙 중 하나입니다. 네, 이 IGMP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IP 주소를 공유한다. 이게 결국 멀티캐스팅 그룹을 설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낼 뭐 이 화면 데이터를 특정 다수 장비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 특정 다수 장비를 설정하는 부분을 이 IGMP가 합니다. 그래서 이 IGMP 특히 뭐 그 IGMP 스누핑 이 부분이 이제 지원이 안 되면 멀티캐스트로 트래픽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이제 이 트래픽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좀 원활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오늘 유튜브 교육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혹은 뭐 나중에 좀 나시는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또 편하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다시 안내